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설명 또 간단하게 해드리고 바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수변전 설비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할 강사고요. 제 이름은 김민혁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4번에 걸쳐서 이제 수변전 설비 수업을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수변전 설비 과목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작게는 한 20점 정도, 많게는 30점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을 넘어야 우리가 기사실기를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점수대예요, 낮은 점수대예요? 높은 점수대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변전 설비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 시험에 떨어지신 겁니다. 수변전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양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저희 이제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논점이 있어요. 자, 정해진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논점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수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필수 문제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거의 모든 전범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풀던 한 70% 정도는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공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논점 배우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필수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지간한 관여도 기출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그럼 한 20-30%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그때 그 문제를 여러분께서 습득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나중에 붙는 이 관연도 기출문제도 물론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수변전 설비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크게 시험 문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도면에 관련된 문제죠. 심벌을 그리라든지 아니면 특고합 도면을 그리라든지 이렇게 도면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설명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뭇의 장단점을 쓰시오, 뭐뭇의 기능을 쓰시오, 뭐뭇의 특징을 쓰시오. 자, 이러한 설명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계산 문제. 그래서 크게 시험 문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도면은 오늘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 거의 퍼펙트하게 여러분들 도면 보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는 것까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은 이따 직접 공부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요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설명하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문제를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냐?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암기를 할 때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 문장이 긴 거를 똑같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키워드 문장 하나만 기재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변리기란 기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ZCT,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로서 일선 지락 사고시 지락 전류를 검출하죠. 그때 그 지락 성분의 지락 전류의 성분이 영상분이죠. 그 영상분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정기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게 ZCT의 역할이에요. 뒷다 길죠. 시험장 가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이럴 때는 키워드만 중심으로 외워서 영상 전류 검출해서 6글자로 끝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수월하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가독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잘 안 외워진다거나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건 이제 담당 선생님께 가셔서 키워드를 좀 만들어주세요. 또는 이 문장이 이해 안 가는데 조금 쉽게 각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각 교수님들께서 또는 수련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자, 계산 문제.
자, 이 계산 문제 우리 특히 어르신 선생님들께서 계산 문제 엄청 싫어하시는데 자, 잘못된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막 공부하면서 한 10분 걸렸어. 자, 이제 두 번째 풀어요. 두 번째 푸는데도 또 10분 걸려. 세 번째 풀어. 세 번째 푸는데도 또 10분 걸리는 거야. 네 번째 풀어. 네 번째도 10분 걸려요. 그럼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10분 걸렸어, 처음에. 두 번째는 9분 걸려요. 세 번째는 8분 걸려, 7분 걸려, 6분 걸려.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 이상의 문제 횟수가 반복이 되면 벌써 그 문제가 머릿속에서 스캐닝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산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그 계산 문제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지만 짚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똑같은 문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당연히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럼 그런 계산 문제 풀 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포인트를 잡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될 때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이 수업이 지금 저녁반이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오후반에 이제 2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2시 반에서 한 5시 반에 원래 끝나는 게 정상인데 첫날은 제가 일부러 더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첫날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의욕이 가장 높을 때가 첫째 주야. 근데 첫째 주에 헛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수업 진도가 많이 안 나게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마지막 후반부에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딱 하루만 조금 더 오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힘드신 분들은 가셔도 되시겠지만 어지간하면 오늘 하루만 좀 참아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변전 설비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저하고 이제 수업을 나가실 텐데 제 수업은요 특징이 뭐냐면 판서할 게 거의 없어요. 왜? 이 교재 자체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필기 시간을 따로 드립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따라서 필기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저하고 수업할 때 칠판을 보면서 교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지금 필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께서 수변전이라는 과목을 이해하고 내 걸로 터득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걸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러 온 거지 글씨 연습하러 온 거 아니니까 필기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간략한 OT였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대산전기학원 대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번에 1회 또는 2회, 3회 이렇게 실기시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혹여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문 두드려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내용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지치셨겠죠. 회사 다녀오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도 이해가 가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분위기를 보면서 진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하고 너는 떠들어라 씨 나는 수업 듣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따라 읽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녁반 기준 수업을 해서 여기서 수업 끝나면 10시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시면 10시, 11시, 12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멀리 사시는 분은. 그럼 언제 복습합니까? 복습할 시간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서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가셔서 복습할 수 있는 양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단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 그 느낌을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그리고 부득이하게도 저녁반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수업은 대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신에 장점도 있죠. 엑기스만 뽑아서 수업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풀 코스로 수업만 합니다. 그런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174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174페이지. 자, 174페이지 보시면 돼요. 174페이지에 제목이 수변전 설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수변전 설비. 자, 일단 책을 펴놓고, 자, 책만 펴놓으시면 돼요. 책 펴놓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리액션만 확실히 해주시면 여러분 실력도 올라가고요. 강의 자체 분위기가 많이 살아요. 아시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발 장전하고 쭉 밟아서요. 오늘 저녁 10시 30분 또는 10시까지 쉬는 시간 딱 10분 갖고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수업 끝나고 나면 뭔가 느끼실 거예요. 아, 나 오늘 뭐 배웠구나. 예, 그 기분 갖기 위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변전 설비 시작할 건데 어지간하면 필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귀로 들으세요. 자, 수변전 설비란 건 무슨 말이냐면 수전 설비와 변전 설비의 합성어야. 자, 수전 설비란 것은 우리가 수용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죠. 그래서 우리를 수용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전소라면 변전소도 여러분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죠. 근데 우리 변전소는 많이 안 다루죠.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메인티넌스야, 전기 기사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빌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전력을 공급받아요. 그때 필요한 설비를 수전 설비. 자, 그다음에 변전 설비란 건 뭐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측에 전력을 공급받을 때는 229 또는 154 아주 초고압으로 전력을 받죠.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380V나 220V로 어떻게 돼? 다운시켜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전력용 변압기죠. 맞습니까? 예. 그럼 변압기가 있으면 그 변압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 그거 몽땅 퉁쳐서 변전설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전설비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압을 변환시킬 때 이때 필요한 모든 설비가 바로 수변전 설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겠어. 그럼 이건 간단해서 이런 얘기야. 밑에 전기실 내려면 전기실 밑에 있는 모든 기기구 다 알고 있고 그들의 특장점도 알고 있고 이 건축물에서 전기가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사용되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엄청나게 광대하고 광범위한 그러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죽 광범위하면 수변전 설비 한 과목을 딱 끄집어낸 게 건축전기 기술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겠죠. 근데 미쳤다고 그 공부를 그 광대한 걸 다 펼쳐서 공부하면 뭐하러 이렇게 힘드시게 학원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쪽쪽쪽 뽑아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가성비 높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논점이 시작될 텐데요. 그 밑에 보시면 수변전 설비의 주요 기기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설비의 제목만 확인하시면 돼요. 눈으로. 수변전 설비의 주요 기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주요 기기라고 되어 있고 표가 여러분 174페이지도 있고 표가 175페이지도 있어요. 이 표는 마치 수학에서 구구단 같은 거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오늘 아주 정성스럽게 최대한 설명을 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배우면 수전 설비에서 나오는 기기들의 여러 가지들을 오늘 아주 기초를 잘 닦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 다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지금 오늘 배웠던 기기들에서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그 자세하게 배우기 전에 오늘 한번 기름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수전 설비에서 필요한 주요 기기들이 한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0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수변전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뭐가 나와 있냐? 전류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명칭, 약호, 심벌, 기능. 크게 수변전 설비 주요 기기라고 딱 나오면 머릿속에 명칭, 약호, 심벌, 기능. 요 네 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전류계라고 돼 있어. 자, 전류계라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죠. 너무 쉽지. 첫 번째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원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전류계 심벌은 우리가 A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1차 회로이론 때 전류계 심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가 전류계다. 끝.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좀 더 나는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회로의 저항을 측정할 때 또는 어떤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해? 그렇죠. 그거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력량계 결손도 배울 거야. 그때 직렬인지 병렬인지 여러분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전압계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수준이 되게 높으시네. 예상 밖인데요. 자,
제가 놀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알파. 공부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전류계하고 전압계 배울 때 옛날 때 회로이론을 기억해 보세요. 분류기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배울기. 그치. 분리하고 배울기 한 번씩 회로이론 책 가서 한 번씩만 풀어보기. 왜 그러냐? 재작년에 여러분 분리가 하는 문제 짱또 문제 하나 던졌죠. 세상에 1차 때 공부했던 문제가 2차 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맞췄다. 나는 그 회 합격이에요. 그게 여러분 짱돌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짱돌 문제를 던지는 것들은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류기하고 배열기. 둘 중에 하나 찍어달라? 그럼 분류기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전류를 측정하는 게 이제 전류계 다 끝났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전류계용 이제 절환계팩이라고 있어요. 전류계용 절환계팩이. 자, 근데 우리 수험생들께서 이제 저희 대산전경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 중에 하나냐면 처음 공부하시니까 다 궁금한 거야. 말토시 하나도 궁금하죠. 절환이 맞냐, 전환이 맞냐?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알겠죠? 네. 어지간한 거는 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말 어렵잖아. 그러니까 채점자도 잘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절환도 많고 또는 절체도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류계용 절환계팩의 약호가 어떻게 되냐? AS라고 그래. 왜 AS라고 하냐? 암페어 스위치의 약자야. 아무튼 암페어 스위치야. 계팩이는 계팩이지? 근데 무엇과 관련된 거야? 내가 잘은 몰라.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 근데 전류와 관련된 거라는 것은 느낌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로를 한번 잠깐 살짝 그려볼게요. 자, 짜잔. 제가 선로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22.9 kV 자, Y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투투나인 하고 슬래시 하고 Y 했었죠. 이게 뭐냐면 3상 4선식의 의미야. 자, 몇 상 몇 선식? 3상 4선. 그럼 Y라고 쓰여 있으면 제가 아무 말 해도 무조건 몇 상이 되는 거야? 3상이 되는 거야. 자, 배종계통에서 특고합 배절에서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몇 상? 무조건 약속이야, 약속 여러분. 자, 3상이에요. 제가 선은 하나, 전력선을 하나 그었지만 몇 상인 거야? 3상이에요. 이걸 복선도로 그리면 선을 세 가닥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팔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싱글라인으로 그리는 거야. 단선도로. 세 선을 세 번 그리면 그걸 우리가 복선도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그리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단선도라고. 그럼 시험에서는 단선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제 진도를 쭉 빼다 보면 마지막에는 복선도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3상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류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전류계야. 근데 아무 말 없지만 당연합니다. 전류계는 단상 전류계야. 자, 몇 상 전류계? 단상. 근데 선로는 몇 상이야? 3상이야. 아니, 단상 갖다 3상을 어떻게 측정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측정 자체가. 그럼 측정은 하고 싶다 이거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전류계용 절환계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계용 절환계팩을 갖다 놓는데 전류계용 절환계팩의 심벌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좀 무슨 제조회사 비슷하죠? 예. 그거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전류계용 절환계팩기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 전류계용 절환계팩기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단상 전류계잖아. 전류계 한 대를 가지고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전류계하고 요 AS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마치 뭐의 개념이야? 세트의 개념이지.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전류계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가운데다가 여기에 뻥뻥뻥뻥 하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야. 다음 중 점선이 들어갈 기구에 예를 들어서 명칭을 쓰시오. 또는 약호를 쓰시오. 라고 하면 AS 또는 전류계용 절환 계팩이라고 쓰시는 거지. 그래서 세트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도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전류계는 원래가 태생이 단상이야, 삼상이야? 단상 전류계야. 태생이. 근데 선로는 몇 상이야? 3상이다. 단상 같다 어떻게 3상을 측정을 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측정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해? A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하나의 세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계용 절환계팩이라는 건 뭐예요? 단상 전류기 한 대를 가지고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야? 계팩이가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이에요. AS의 역할을 간단히 쓰시오. 내가 이해하면 어느 정도 써져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면 잘 외워지지 않고 써지지도 않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변전 시간에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해서 충분히 술술술술 써지게끔 여러분 그렇게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별류기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별류기는 고맙게도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었어요? 1차에서. 기억이 안 나죠? 전력공학에서 다뤘었죠. 네, 커렌트 트랜스포머. 약자가 커렌트 트랜스포머죠. 자, 별류기인데 별류기. 전류를 변성해주는 기기야. 그게 별류기야.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다운시키는 기기가 뭐다? 별류기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대전류를 무슨 전류로? 소전류로 다운시키는, 무조건 다운시키는, 무조건 다운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별류기 CT, 약호로는 커렌트 트랜스포인데 심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이 심벌 꼭 외워주셔야겠죠. 그러면은 별류기도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어. 그럼 이런 얘기야. 1차 측이 대전류고 그 대전류를 CT를 거치면 이 대전류가 무슨 전류로 짜잔하고 변성이 되는 거야. 소전류로 변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매우 매우 중요한 기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CT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럼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가 별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별류비라고 있어. 별류비라는 건 뭐냐? 그럼 몇 배 전류를 다운시켜 줄 거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별류비라고 하는 거야. 너무 쉬워. 왜냐면 1차에서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었죠. 거기서 변압기라는 게 있었죠. 변압기 뭐라고 얘기해? 변압비. 그렇죠? 변압비 또는 전압비 또는 건수비 이런 말 썼죠. 그래서 A는 V2분의 V1은 I1분의 I2에서 쭉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변압기에서는 변압비라고 하는 거고 CT에서는 별류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별류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별류비가 50대 5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너무 내려갔나요? 자, 예를 들어서 50대 5라고 써 있어. 별류비가 50대 5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5분의 50이라는 뜻이야. 그럼 몇 배 다운시키는 거야? 10배 다운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1차 측 전류가 얼마든 간에 몇 배 다운시켜서 10배를 다운시켜서 2차 측으로 흘려보내준다 이런 얘기지. 좋아. 그럼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100A가 흐르고 있었어. 100A. 자, 카메라 이거 잘 잡혀요? 네. 자, 100A가 이제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지. 근데 요 CTB가 예를 들어서 100대 5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 CT가 100대 5로 다운시킨다. 그럼 암산도 가능하죠. 100대 5면 몇 배 다운시키는 거야? 20배 다운시키는 거거든. 그러면은 100A가 20배 작아지면 몇 암페어야? 그렇죠. 그래서 2차 측에는 5A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CT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가 1차고 어디가 2차인지 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심벌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CT면 1차 측이 어디가 1차 측이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1차고 2차는 어디가 2차냐? 요 삐져 나온 데 있죠? 이 삐져 나온 데가 몇 차 측이야? 2차 측이다라는 거지. 여기가 몇 차 측? 1차 측이고. 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고, 그 다음에 CTB가 있다. 그 CTB라는 건 어떤 거다? 전류를 다운시켜주는 그 비율을 우리가 CTB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실이 있었어. 자, 전기실 있었는데, 자, CT가 고장이 났어. 그럼 CT 어떻게 돼요? 교체해야겠죠? 교체하려고 이제 갔어요. CT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짜리 드릴까요? 라고 해. 근데 거기다 대고 CT 주세요. 얼마짜리 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 얼마짜리 줄까요? 라는 게 CTB 얼마짜리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수전 설비에 알맞는 CTB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CT를 자세히 배울 때는 CTB를 선정하는 방법까지 배운다라는 거죠. 되게 쉬워요.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헷갈릴 것도 없어요. 엄청 쉬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CT에 대해서 좀 배웠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는지를 좀 알면 더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애가 전류계고 애가 전류계용 절한 개폐기지.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자, 전류계용 절한 개폐기. 자,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전류계인데 이 전류계를 가지고 2to9 특고 압솔루를 찍어서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테스터기를 가지고 전봇대 올라가서 투터라인 찍어서 전류 몇 암페어가 흐르냐? 그거 찍어보는 건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없죠.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전압도 높고 전류도 무시무시하게 흘러. 근데 전류는 찍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다이렉트로 찍을까요? 전류계를 저 에어컨만하게 크게 만들면 찍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가성비가 떨어지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T가 등장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렸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CT죠. 자, 그리고 이 CT가 예를 들어서 CTB가 예를 들어서 100대 5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하 전류가 200암페어가 흐른다고 할게요. 200암페어가. 그럼 1차 측에 부하 전류 200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근데 얘를 CT 2차 측으로 흘려보낼 때는 몇 배 다운 시키는 거야? 100대 5니까 20배 다운 시키는 거지. 그럼 200에서 20배 다운 시키면 몇 암페어예요? 10암페어지. 그럼 10암페어를 전류계가 읽을 수는 있지. 저 정도는. 맞습니까? 그럼 1차 측 전류를 환산하면 곱하기 이 다운시킨 배수의 역수비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얼마큼 흐를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 CT라는 것은 전압과 관련된 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전류와 관련된 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느낌이 모락모락 올라와야 돼. 에어고 세트지? 얘가 하나의 뭐예요? 세트가 되는 거지. 그럼 공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자, 보세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죠. 다운시키죠. 다운시켜서 2차 측에, 여기가 2차 측이죠. 2차 측에 계측기나 계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기가 바로 변류기가 되는 거죠. 내용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서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2차 측에 있는 계전기나 계측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류계 같은 걸 우리가 계측기라고 하죠. 자, 계전기란 건 뭐냐면 보호계전기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1차 때 보호계전기 좀 몇 개 배웠어. 그래서 OCR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OCR이 뭐죠?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란 게 뭐냐면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삐리릭 하고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였어. 오버커렌트 릴레이의 약자였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OCR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 OCR을. 그럼 이 OCR도 CT 몇 차 측에 설치하는 거야? 2차. 전류와 관련된 모든 계측기나 계전기는 몽땅 다 CT 몇 차 측? 2차 측에 달리는 거지.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CT 2차 측에 달릴 수 있는 계측기나 계전기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쓰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셔 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 뭐든지 다 쓸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좀 수업이 빨라요?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5시 반 수업이 6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까 봐 지금 말을 조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자, 과전류 계전기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것도 기억나세요? 과전류 계전기의 탭값이 8A라고 할게. 그럼 과전류 계전기의 탭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하는 최소 동작 전류를 8A로 지금 세팅해놨다 이 얘기야. 근데 지금 몇 암페어 흘렀어? 10A. 그러면은 동작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죠? 그럼 이 OCR이 어떻게 돼? 동작해야겠지? OCR이 동작한다는 거는 OCR이 바로 차단기한테 꼰지르는 거지. 그래서 차단기가 탁 하고 선로를 차단해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자, 요 정도면 CT라는 게 이제 나와도 덜 어색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AS 나와도 어색하지 않으시겠죠? 전류계. 그럼 반대로 여러분 여기 AS 그려져 있고 여기 전류계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나 있어. 박스가 채워져 있어. 다음 여기 안에 알맞은 기기는 무엇인가? 정답 뭐예요? 그렇죠. CT. 변류기죠. CT. 우리나라 말로 쓰세요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근데 또 시험장 가서 CT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썰렁하죠? 막 아재 개그 같죠? 근데 시험장 가서 꼭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셔. 나는 안 그러겠지 하는 분 계세요. 예,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야. OCR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그랬죠. OCR 우리나라 말로 쓰라고 하니까 과전류 계전기로 써야죠. 근데 거기다 OCR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시험장 안에서는 정상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비정상 상태야.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정말 평온 공연하게 웃으면서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실기 시험장은 분위기부터 이제 살벌하죠. 붙냐 떨어지냐. 나의 취업이냐 아니냐. 다음에 차 또 가냐 안 가냐. 이 징글징글한 이 실기 공부를 끝내냐 안 끝내냐.
그 전날부터 잠도 잘 안 와. 그냥 아프다고 가지 말까? 어떡하지? 엄청나게 고민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기 시험장에 가서 딱 문제를 봤는데 1번 문제 잘 몰라. 2번 문제 기억이 잘 안 나. 3번 문제 풀었는데 포기한 문제네. 1번, 2번, 3번 나가리가 되는 순간 이제 집에 와야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력이 그대로 안 나와요. 되게 다운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5, 60%밖에 한 6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걸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방법이 정말 프랙티스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무한 반복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정말 수업을 막 정말 피나게 피가 날 정도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복습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눈물나게 복습해야죠. 그래야 빨리 합격을 하죠. 천천히 공부하고 싶으면 저 내년에 봐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내년에 보지 말아야죠. 올해 끝내야죠. 자, 이렇게 해서 CT에 관, 즉 1번, 2번, 3번까지는 다 무엇과 관련된 거야? 전류와 관련된 기기들을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압과 관련된 거 배울게요. 자, 4번, 네 번째 게 이제 전압계야. 전압계라는 게 뭐예요? 전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전압계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 되게 쉽게 가고 심벌은 V하고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전압계용 절환 개폐기다라고 했지. 자, 전압계용 절환 개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약호가 V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볼티지 스위치.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암페어 스위치, 볼티지 스위치. 그래서 전압계용 절환 개폐기, 전류계용 절환 개폐기. 자, 그다음에 심벌은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전압계용 절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못 해드리는 거지 이 심벌도요. 왜 이렇게 생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막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AS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쵸. 빙고. 이게 R상, S상, T상.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돌리면 R상의 전류를 체크할 수 있고 또 한 바퀴 돌리면 S상, T상. 이렇게 각 쌍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 돌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김새가 생긴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떨어지기 딱 좋은 거지. 그죠? 왜? 언제 그렇게 다 공부해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지간한 걸 좀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너무 궁금한 것들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지간한 거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그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가 22.9 kV Y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전압계를 가지고 이 선로에다가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얘는 단상 전압계잖아. 선로는 삼상이잖아.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 기계 기구가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짜잔 십자가 그려주고 VS 해서 전압계용 전압 개폐기지. 단상 전압계 한 대를 가지고 삼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폐기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이해했으면 얘도 이해가 가야 돼요. 얘는 이해가 가는데 얘를 이해 못하면 전 그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얘도 여러분 보세요. 얘도 하나의 무슨 개념이야? 그쵸. 세트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이렇게 세트로 제가 묶어 드릴 거야. 그럼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3, 4시간만 제대로 배우면 수변 정도면 어지간한 거 갖다 놔도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번, 여섯 번째. 하나 더 있었죠? 자, 이게 뭐냐면 계기용 변압기네. 자, 그다음 거 계기용 변압기. 자, 계기용 변압기 약호가 PT라고 합니다. PT. 계기용 변압기인데 여러분 PT가 무슨 약자면 포텐셜 트랜스포머의 약자야.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영어로 전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왜 PT라고 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영어로 전압이 볼티지인데 VT라고 하면 안 되나? 80년대까지는 VT라고 썼었어.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VT라고 써있거든. 기분 나쁘지? 그래서 PT로 바꿨지. 이제 농담하고 진담은 구분이 안 되죠. 이건 진담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VT를 썼어요. 그래서 옛날 도면 보면 VT라고 써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다 PT라고 쓴다. 그래서 포텐셜 이제 트랜스포머다 이거지. 그럼 얘도 1차 측의 고전압을 2차 측의 저전압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그러니까 CT는 전류를 다운시켜주는 기기고 PT는 전압을 다운시켜주는 기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PT도 전압을 다운시켜주는 그 B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PTB라고 그래. PTB. 어렵지 않죠? PTB라고 한다. 전류를 다운시켜주는 B는 CTB. 전압을 다운시켜주는 B는 PTB. 자, 근데 여러분 제가 1차 때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전압은 보통 전격 전압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전격 전압 몇 볼트야? 220볼트. 다 정전압 방식이야. 전압을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놓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정하게 전압을 정해놨으면 그게 바뀌는 게 좋아? 가만히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유지하는 게 좋지. 계통에서 전압은 사람의 혈압과 똑같아요. 그래서 혈압이 일정하게 좋은 거죠. 혈압 확 올라가면 그걸 고혈압이라고 떨어지면은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안 좋아. 그냥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계통에서 올라가는 현상을 페란테 현상이라는 거고 계통에서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전압 강화 현상이라는 거지. 둘 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계통에서는 일정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전격 전압 유지하는데 전격 전압이 떨려. 그래서 계산하는 게 뭐야? 전압 변동률이지. 그게 전압 강화율이지. 그러면 우리 계통에서 전압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일정 전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압 변동을 나오는 게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 전압 강화를 구하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다 이유가 있다 이 얘기죠. 자,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아주 쉽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다운시키는 B가 있다. 그게 PTB다. 그래서 PTB는 정해져 있어. 얼마짜리 쓸래? 얼마짜리 쓸래? 얼마짜리 쓸래? 그래서 계통마다 전격 PTB가 있어요. 그럼 전격 PTB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지. 그럼 투투나에서는 얼마짜리 쓸래? 이거지. 66솔로에서는 얼마짜리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 사와서 달면 되겠죠? 그럼 그건 계산하는 거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암기하는 거지. 왜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가 이렇게 되고 계기용 변압기의 심벌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자, 계기용 변압기의 심벌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 교재에도 예쁘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1차 측이고 2차 측이냐? 요 왼쪽이 1차 측이고 오른쪽이 2차 측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차 측에서 고전압이었다면 얘를 거치면 2차 측은 저전압으로 확 하고 다운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속 상승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전압계가 있어. 근데 이 전압을 이 선로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이건 전압계고 지금 선로는 특고압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바로 찍어서 전압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짜잔 이제 PT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PT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PT 1차 측이면은 오른쪽이 PT 몇 차 측이야? 2차 측이 된 거지. 그럼 PT 2차 측에 2차 측에 전압과 관련된 계측기나 계전기들이 몽땅 다 PT 몇 차 측에? 2차 측에 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OVR, OVR이라는 게 뭐예요? 전압 계전기. 우리 연습할까요? 뭐 OVR 또는 뭐 UVR. UVR은 뭐예요? 부조? 그쵸, 언더죠. 언더 볼티지 릴레이. 저녁반 선생님들 재범자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압과 관련된 계측기나 계전기들이 PT 2차 측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T하고 VS하고 전압계하고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시험 마찬가지로 VS하고 V 돼 있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네모를 쳤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에 약호나 또는 뭐 우리말 명칭을 쓰세요. 또는 기능을 쓰세요.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그럼 기능 쓰라고 하면 간단하게 쓰면 돼.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 준다. 끝.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셨으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기능을 외울 때 어지간한 건 거의 비슷하게 외워져요. 근데 100% 똑같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면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 맞출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PT 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돼. 오른쪽 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야. 왠지 여태까지는 쉬웠는데 왠지 어려운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글자 개수가 많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쉬워. 더 쉬워. 왜? 앞에 걸 두 걸 여러분께서 퍼펙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공짜야. 자, 보세요. 맨 끝에 계기용 변성기지. 이 계기용 변성기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PT와 CT를 얘기하는 거야. PT와 CT를 퉁쳐서 뭐라고 얘기해? 계기용 변성기라고 한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를 강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교수님 또는 뭐 사장님 아니면 아들아 아니면 삼촌 호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계기용 변성기란 건 뭐냐? 이렇게 계통에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전류를 바꿔주는 기기들을 다
퉁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계기용 변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를 볼게. 전력이야, 전력.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전기를 지금 몰라도 전력 파워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아, 그러면은 전력을 뭔가가 변성해 주는 거죠. 느낌이.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전력을 다운시키는 기기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지.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 생긴 거 봐요. 무식하게 생겼어. 제가 이걸 갖고 올 수, 이거 여기 위에다 갖고 오고 싶은데 갖고 오면 이거 밑에 단이 이거 짜부러져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엄청 이거 쇳덩어리 겁내 무겁죠. 이렇게 도깨비뿔처럼 부싱이 3개 나와 있어. 그 MOF라고 써 있어. 이게 실제 이렇게 생겼는데 한 이만하게 생겼어요.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데 쇳덩어리야. 겁내 무거워. 왜 겁내 무겁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PT하고 CT가 한 방에 들어가 있어. PT하고 CT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궁금하면 저희 그 전기실 요 앞에 쭉 나열해놨죠? 거기는 PT, CT 한 번씩 들어봐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엄청 무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왜? PT하고 CT 내부가 다 뭐로 이루어졌어? 구리하고 철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PT하고 CT를 한꺼번에 한 함에다가 때려 박은 거지. 그럼 PT는 뭐를 다운시키는 거야? 전압을 다운시키는 거고 CT는 전류를 다운시키는 거지. 그럼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그게 뭐야? 전력이죠. 맞죠? 그럼 얘는 뭐를 다운시키는 기기야? 전력을 자, 왜? 이제 왜도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는 엄청 중요해. MOF가. 왜? 한전에서는 중요해. 나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네가 전기 썼으면 네 전기요금을 내가 징수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전력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계량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전력량계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바로 전력량계지. 근데 이 전력량계를 가지고 투투나인 선로에 바로 꼽는다고? 절대 불가능하지. 네가 뭐 그렇게 설치해봐.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력량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야? MOF가 필요한다라는 거지. 자, 잠깐. 여기까지 배웠더니 이제 또 궁금해. 또 우리 수변전 선생님께서 더 재밌게 가르쳐줘.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고 집에 있는 전력량계를 쫙 펴봤어. 그랬더니 MOF 이런 거 없어. 그 정신 나간 거지. 당연히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건축물에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전기에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그 전기의 전체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건 벌써 단상 이선식이라서 저압이야. MOF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지. 아시겠죠? 또 배웠다고 해서 집에 가서 막 MOF 찾지 마세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세트야. MOF가 나오면 오른쪽에 반드시 누구 나와야 돼? 그렇죠. 전력량계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그럼 MOF의 역할을 어떻게 이걸 예쁘장하게 말을 만드냐 이거지. 되게 쉬워요. 왜? PT와 CT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PT와 CT를 한 함에 내장하여 전력량계 전원을 공급해준다.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다시. PT와 CT를 내장하여 누구한테? 전력량계 전원을 공급해준다.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PT하고 CT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의 약호를 뭐라고 하냐면 MOF라고 해요. 메터링 아웃핏의 약자인데 조금 약호가 마음에 안 들도록 외우셔야 돼. 근데 옛날에 80년대는 어떻게 썼냐면 이 MOF를 PCT라고 썼어. 근데 이게 더 좋지. 솔직히. 직관적이잖아. PT하고 CT하고 함께 돼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썼었고 현재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써. VCT. VT하고 CT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시험장 가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 MOF. 메터링 아웃핏의 약자입니다. 그럼 심벌은 어떻게 되냐? 심벌은 되게 쉬워요. MOF 쓰고 박스 치면 돼. 요게 MO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MOF 심벌 그렸어요. 그러면은 MOF 되고 요 그림을 제가 심벌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WH 하면 바로 MOF와 전력량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세트 관계는 충분히 다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자, 제가 칠판을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를요. 기능 및 역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눈을 한번 이렇게 스캐닝 해보세요. 눈에 들어오나. 눈에 안 들어오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자, 이제 175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보너스로 조금 살을 붙여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럼 MOF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MOF에는 여러분이 딱 봐도요, 특고압이 꼽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여기 뿔이 몇 개 있어? 세 개지. 이 세 개가 왜 세 개냐면 우리 선로에 몇 쌍이 공급되는 거야, 건축물에. 3상 들어오잖아. 그럼 3상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 투투나인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고압이야, 특고압이야? 특고압이지. 그럼 MOF 외암을 접지할 때 1종 접지해야 될까? 3종 접지해야 될까? 그치. 그래서 시험에서 MOF하고 이렇게 접지 문제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럼 무조건 몇 종 접지가 정답이야? 1종 접지. 아, 근데 이건 이제 헷갈린다. 어쩔 땐 1종 나오고 어쩔 땐 3종 나와. 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빼고 무조건 정답 1종 접지야. 몇 종 접지? 1종. 자, 다시. 수변전 설비 도면에서 기계기구 외암에다 접지 표시해서 한 문제 빼고는 다 몇 종 접지라고? 1종 접지. 그럼 확률적으로 기억이 안 나면 몇 종 접지 찍고 나오는 거야. 1종 접지 찍고 나오는 거야. 3종 접지일 때는 나중에 한번 CT 때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1종 접지, MOF의 외암 접지는 1종 접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이다라고 보통 표시를 한답니다.